여러분, 수상한 65억 달러, 그게 환칙이냐 비자금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흉흉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지금 엄청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상한 해외 송금 액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45억 달러 이러던 것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65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 수상한 해외 송금 총액은요 65억 4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저는 솔직히 워낙 많은 돈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당초에는요 여러분,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만 빠져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간 돈이 4조 4천억 원이다. 33억 9천만 달러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타은행, 다른 은행도 지금 빠져나갔다 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 더 많이 드러났어요. 31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4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총액이 65억 4천만 달러입니다. 8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거래업체도 지금 우리 신한은행만 실제 거래 돈을 보낸 업체들이 26곳이고요. 나머지 여타은행에서 53곳이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액수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파악한 액수가 틀립니다. 우리은행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액수는 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액수는 죄송합니다. 7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액수는 1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이 보고한 액수는 13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만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타은행은 어떻게 될까? 여타은행. 뭐 여타은행이라는 게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한 뺀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국민은행도 있고요. 하나은행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요. 또 뭐 SG제일은행도 있고요. 뭐 엄청나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실제 은행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행에서도 뭐 기업은행도 있네요. 기업은행도. 이런 은행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빠져나가는 루트 한번 보세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와서 이게 대표이사나 다른 사람들이 원화로 송금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그러면 무역법인으로 다시 원화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법인에게는요. 이제 간 만들어지는 무역법인들이 해외 법인에다 혹은 해외 다른 법인에게 돈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적은 돈을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송금을 해요. 횟수도 뭐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적게는요 뭐 200회, 많게는 뭐 600회에 걸쳐서 돈을 계속해서 빼냈다고 합니다. 빼냈다고. 게다가 말입니다.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자본금 이 무역법인이 실제 돈을 보내는 것은 5천만 달러씩 보냅니다. 5천만 달러씩. 5천만 달러만 하더라도 656억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게 얼마인지 사실 전체 규모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더리움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거 파악될까요? 파악 안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말입니다. 이거 관리 안 했거든요. 그거 금융자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치해버렸어요. 방치해서. 사실 국민은 말입니다. 코인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도 보고 코인 때문에 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게 터져나가는데도 나 몰라가 하면서 방치했거든요. 왜 방치했는지 이것도 참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 돈의 행방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환치기설이다. 코인이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굴해서 비트코인을 대한민국에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중국으로 보내거나 홍콩으로 보내거나 일본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국에서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20%는 무조건 벌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환치기, 코인치기예요. 코인치기 쉽게 말하면. 코인 환치기입니다. 코인 환치기. 그런데 지금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코인 환치기 외에도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은요. 실제 말입니다. 실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그 돈이 정치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이 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소문이 일반적으로는 낭설이 될 경우도 참 많지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소문이 사실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섰지만 이게 검찰도 조사에 나섰어요. 검찰은요 당장 말입니다. 이게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요 최근에 유령 법인을 설립을 해서 허위 증빙 자료로 만들어서 4천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 3명이나 지금 구속을 했습니다. 아마 계속 조사를 하겠지요.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그만큼 검찰의 조사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국제범죄수사부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제범죄수사부도요. 또한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도 지금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나겠죠. 이 돈이 도대체 뭔지 말입니다. 저는 문제는요. 금융감독원은 빨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작은 액수는 둔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법인이 해외로 많은 돈을 송금한 것. 이거 뭐 제가 봐서는요. 하루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루만 하면. 그런데 지금 안 찾고 있어요. 하루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설법인이 한꺼번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해외로 송금했다. 그러면 그것만 잡아내도 굉장히 금방 순식간에 될 거예요. 문제는 규모가 진짜 엄청난 것 아닌가. 진짜.
지금 현재까지는 6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한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진짜는 이거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밖에. 조사가 쉽지 않겠죠. 조사가. 그러나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거고요. 그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국정원까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돈이 어디로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정확하게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참 우리나라 허술해요. 그죠? 허술해요. 100억 달러 가까이 저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말입니다. 65억 달러가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뒤늦게 지금 이렇게 와서 뭐 소일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니 참 답답할 뿐이네요. 그죠?